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계속 못하는 이유. 앞 동영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이 동영상은 제목 그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나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동기부여를 하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저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없고, 이 동영상의 주제도 동기부여가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당시에는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죠.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내용인데, 이걸 설명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밥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쌀 주고서나, 야, 여기 냄비에 넣어서 밥 해봐라 하면 밥 할 수 있겠어요? 쌀 씻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쌀 물량 맞출 수 있겠어요? 냄비에 이렇게 분량 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 야, 밥 해. 이 간단한 말을 못해. 전기밥솥 줘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공부를 수영에 비유를 해볼게요. 비유를 말하면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냥 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수영 되네? 오, 수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누구나 다 수영을 스스로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공부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수영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영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수영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수영한다는 게 뭔지를 알면 아주 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수영장 한 1년 정도 한 상급받는 그 강사가 굉장히 쉽게 말해요. 자, 몸풀기로 자유형 2바퀴 도세요. 2바퀴 돌아. 이번에는 배영으로 3바퀴 도세요. 3바퀴 돌아. 이제 저병으로 4바퀴 도세요. 4바퀴 돌아. 그 수영 1년 넘게 한 상급반은 강사가 그냥 다 말로 때워요. 물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몇 바퀴 도세요. 몇 바퀴 도세요. 몇 바퀴 도세요. 그럼 다 해요. 근데 초급반은 자유형으로 한 바퀴 도세요. 그러면 못 돈다니까? 자유형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초급반은 강사들이 음파부터 설명하지. 음파 해서, 자, 손은 이렇게 접고요. 뭐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요. 막 이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자, 자유형 한 바퀴 돌아,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근데 수영장 간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자유형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절대 못해요. 이게 공부도 똑같아요. 자유형 한 바퀴 돌아 이 말이랑, 야, 너 수학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이 말이랑 비유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2차 방정식 가르쳐줬지? 자, 2차 방정식 문제 풀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밥을 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뭐 진밥이 될 수도 있고 된밥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긴다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저 이거 쌀을 그냥 물에 그냥 담아야 하나요? 쌀을 씻어야 하나요? 물은 얼마큼 넣어야죠? 쌀은 몇 번 문질러야죠?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질문거리도 안 되는, 물어볼 가치도 없는 그걸 몰라가지고 행동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풀 안에 들어가는 걸 제가 책상에 비유를 할게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야, 너 수영해. 그래서 수영장 풀 안으로 집어넣어. 근데 본인은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풀 안에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해.
아, 내가 뭐 자유형 2바퀴 돌을까? 배영 2바퀴 돌을까? 저병 3바퀴 돌을까? 본인이 알아서 계획까지 짜가지고 다 한다고.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야, 자유형 한번 왕복 한번 해봐. 그러면 몰라. 자유형 왕복을 할 줄을 몰라요. 멍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강사가 이제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수영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있지. 물장구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있고, 아, 이게 물에 잠고, 이런 짓 하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 그럼 책상에 딱 앉았어. 그럼 공부를 할 줄 아는 애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아. 근데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책 펴놓고 멍하고 있어.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고, 여기 뭐 이게 16페이지네. 여기가 야, 그림이 이쁘구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어른들이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 공부해 라고 말하면 일단 책상 앞에는 앉아.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막 해도 실력이 안 늘어. 똑같아요. 수영을 한다는 게 뭔지 몰라. 자유형 수영을 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풀에다 집어넣고, 수영장 풀에다 집어넣고, 자, 이제 해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음파음부터 시작해서 팔은 어떻게 젓고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돼.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봐요.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많아. 근데 딱 갔는데 이제 그 PT 강사가 오늘 뭐 스쿼트 15개씩 3세트 하세요. 그러면 그 말 딱 하면 알잖아. 내가 바벨 몇 킬로그램을 설정을 해야 할지 알잖아요. 내가 50kg을 설정해야 할지 10kg을 설정해야 할지 알고 15개씩 3세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근데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스쿼트 하세요. 그러면 스쿼트가 뭔가요? 이렇게 쪼그려도 앉아도 일어나. 그러면 또 자세 가르쳐줘야 하잖아. 아, 다리는 어떻게 하고요. 이게 자세 가르쳐줘야 하잖아. 그리고 지금 몸무게가 아니라 바벨 무게 얼마일지 설정을, 그것도 얼마일지 재줘야 하잖아. 아, 이 사람은 초보니까 그냥 빈봉만 들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은 경험이 좀 있으니까 50kg 들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야, 이거 문제 풀어 이렇게만 얘기해주지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리고 배우는 학생조차도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하면 그게 공부하는 줄 알아. 이게 수영장 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있으면 자기가 수영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예, 제가 그동안 동영상 많이 찍어놨어요.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동영상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 자기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주 단순해요. 뭐든지 배우는 거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찾고 그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형을 모른다. 자유형을 하는데 내가 팔접기가 잘 안 되네. 그러면 팔접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연습하는 거지. 내가 발차기가 안 되네. 그럼 발차기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연습하는 거지. 내가 스쿼트 하는데 자꾸 엉덩이가 뒤로 빠지네? 그럼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걸 알고 그거 자세를 교정해야지. 그러니까 분야에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가 안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고 연습하고 알아가고 교정해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분야에 관계없이.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소수를 배운다고 칩시다. 소수. 소수의 정의, 1보다 큰 자유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야. 그리고 2, 3, 5, 7 이런 것들이 소수의 예야.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이거 배워. 배우고 나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해. 학생들이 방정식 배우잖아요. 방정식 배워. 그리고 이런 문제. 3x 더하기 k는 5.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일 때 k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배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배웠어. x에다 1 대입하면 된다는 걸 알아. 아, 그래서 k가 2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알아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 야, 왜 x에다 1 대입해? 그럼 대답을 못해. x에다 1 대입하면 왜 등식이 성립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모르는 걸 공부 안 하고 딴 거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비유를 말하면 내가 자유형 발차기가 안 돼.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자유형 발차기는 잘하고 이게 팔접기, 스트로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트로크 연습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실력이 느나? 안 늘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정확히 진단한 걸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연습을 해서 그걸 교정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걸 공부해.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또 수영장 얘기를 하면 내가 수영을 해. 자유형으로 25m 갔어. 그럼 내가 자유형 수영할 줄 아는 건가? 아니죠. 25m 가는 것으로는 자유형 수영할 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25m까지 딱 도달하고서나 나 25m 가니까 나 이제 자유형 수영할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훈련을 멈춰. 연습을 멈춰. 근데 전국체전 나가면 자유형 100m를 가야 돼. 그러고서 나 그러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도달을 못해요. 이 정도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연습하고서는 나 이제 할 줄 알아. 이거랑 관련이죠. 이게 모르는 건데 이 모르는 것을 더 수준을 높여줘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고 여기 이 정도만 됐어라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냐?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 없이 해야 한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즉시. 생각 없이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이 주제로 동영상을 따로 촬영할 계획이에요. 생각 없이 즉시 나올 때까지 도달해야 돼.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고 시험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는 내가 책으로 공부하는 거다. 공부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인간이랑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나랑 하는 게 아니야. 너 가르쳐주는 사람 나랑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학교 선생님이랑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네가 책으로 하는 거야.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얘기해줘요.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돼.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부분을 내가 살짝 긁어줘. 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95%는 스스로 하는 거야. 5%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렇게 핵심을 딱 찾아서 가려운 데 딱 긁어주는 거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이걸 5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5개념이고 이게 제대로 된 개념이야. 아, 그렇구나. 그 고사성어 중에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내가 위편이 3번 잘라질 때까지 공부를 했대. 그래도 못 알아듣겠대.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내가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그게 위편 3절이라는 뜻이야.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읽어도 모르겠어. 배움만 갖지 못하더라. 이게 위편 3절 고사성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위편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배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편 3절 할 정도로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줬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위편 3절 고사성어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편 3절 될 정도로 스스로 책을 붙잡고 씨름을 해봐야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딱 해줬을 때 그 말을 알아듣지 책도 보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내 실력이 되지도 않아. 자, 공부는 동영상 강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EBS 방송 강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강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책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말은 직업이 강사인 내 입장에서 나의 이익에 반하는 말이에요. 그쵸? 야,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난 지금 나의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미쳤어? 내가 뭐하러 나의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냐고. 공부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다가 나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때 누군가에게 물어봐. 반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옆자리에 앉은 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봐서 그 정보를 얻어. 그렇구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라마 보듯이 멍하고 그 강좌를 봐.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학원 수업 시간에도 멍하고 내 수업을 듣고 있어.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공부는 책이랑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치고 그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